이번 영상은 파나소닉의 박스형 시네마 카메라 BGH1과 BS1H를 사용해 제작하게 됐습니다. 핸드헬드 촬영은 BGH1과 라이카 2550 f1.7 렌즈를 활용해 촬영했고, 헬리캠 촬영은 FPV 드론의 BSH1과 라오와 13mm 렌즈를 활용해 촬영했습니다. 약 2주간 이 카메라들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촬영 환경, 그리고 특수 촬영 분야에 속하는 FPV 드론을 위한 카메라로서도 고찰해봤습니다. 실제로 FPV 드론 촬영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BGH1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마음먹고 잡은 로케이션인데 제주도에 있는 내내 날씨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나 헤이즈는 없는 날씨라 그런 부분이 그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성산 일출봉 가기 전 광치기 해변이었는데요. 독특한 분위기와 바위 위에 이끼라고 할까요? 그 질감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BGH1과 라이카 2550 렌즈로 인물 위주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비교적 작은 센서로 배경 흐림이 충분히 될까 싶었는데요. 2550 f1.7 렌즈로 피사체와 배경이 온전히 분리되는 장면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BGH1에 우드 그립을 장착하고 외장 모니터를 달아줬고요. 가능한 가벼운 조합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바위 위가 미끄럽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모델분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게다가 커다란 드론으로 촬영했는데도 말이죠. FPV 드론에는 BS1H를 올려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이와 같은 시네캠을 드론의 마운트에 촬영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후반 작업할 때였습니다. 보통은 고프로와 같은 액션캠을 사용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컷마다 튀지 않게 하기 위해 후반 작업에서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지상캠은 BGH1으로, 헬리캠은 BS1H로 촬영하니 후반 작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잘 붙었어요. 또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요. 드론과 카메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FPV 드론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 바람에 대한 영향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박스형 카메라는 일견 불편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서 보이는 편의 기능들이 다 빠져 있죠. 심지어 모니터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립도 없습니다. 박스 카메라는 결국 내가 필요한 촬영 환경에 맞는 형태를 갖추고 사용하게 되는 카메라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매우 편리하기도 합니다. 로케이션을 옮겨봤습니다. 제주도 하면 숲인데요. 여전히 날씨는 다소 암울했습니다. 야외 촬영에서 날씨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촬영의 컨셉은 경박단소여서 또 날짜도 급하게 잡은 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상황에 적응하며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약간의 팁을 드리면, 간단하게 촬영하더라도 작은 조명이라거나 날씨가 좋다면 반사판 정도만 갖고 다녀도 인물 촬영 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60W급 조명이 정말 작고 간편해요. 짐도 크게 되는 편은 아니니 이런 조명이 하나 있으면 흐린 날 꽤나 도움이 되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가볍게 반사판 정도만 갖고 다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역광 촬영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자칫 인물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피부톤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반사판만 잘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숲속이라 광량이 풍부하진 않았지만 숲속이 만들어내는 컬러 대비와 작은 조명이지만 보이지 않게 인물을 따라가준 덕분에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옆에서 한두 명이라도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그 결과물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조도가 충분하진 않았지만 라이카 2550 렌즈와 BGH1의 저조도 성능 덕분에 말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숲속의 컬러와 모델의 파란색 머릿결의 컬러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부 핸드헬드로 촬영했는데요.
적당히 슬로우와 편집 툴에서 손떨림 보정을 사용하니 흔들림이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로 쨍한 날씨만 찾아다니는 편이었는데 차분한 분위기의 촬영 환경도 좋았어요. 라이카 2550 렌즈의 조합은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표준부터 망원까지 가능해 적당히 배경과 인물을 함께 담거나 클로즈업 샷으로 인물에 집중하기에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앞의 영상들에 비해 대비가 꽤 큰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요. FPV 드론용으로 파나소닉의 시네마 카메라를 선택한 이유와 현재 현업에서 가장 많이 선택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FPV 드론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3년을 꽉 채우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긴 남았는데요. 시작해서 재미있어서 그냥 꾸준히 해왔는데 운이 좋게도 작년부터는 특수 촬영이라는 분야에 진입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FPV 드론 촬영이라는 걸 지금 와서 보니까 특수 촬영이라는 분야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일반 카메라라거나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담지 못하는 뭔가 말 그대로 특수한 걸 담아내는 도구인 것 같거든요. FPV 드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쉽지 않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도로 위를 난다거나 건물에서 이렇게 뭐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는다거나 여러 가지 좀 난이도가 있는 장면들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FPV 드론의 매력인 것 같아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게 촬영이 가능해? 이런 게 원테이크로 가능해? 뭐 이런 장면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FPV 드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FPV 드론에 있어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프로라는 액션 카메라인데, 실질적으로 이 FPV 촬영 시장에서, 이 특수 촬영에서 한 90에서 95% 이상은 실질적으로 고프로로 촬영된 영상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FPV 드론이라는 게 크기가 작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소형화돼서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들어가서 촬영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고프로라는 액션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 파일럿 분들도 끊임없이 이 화질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 선택, 이 고화질을 위한 카메라 선택이 항상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토의를 벌이고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네마 카메라 중에 가장 많이 FPV 이 특수 촬영 분야에서 그냥 일반 고프로 이런 걸 빼놓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GH1이라는 파나소닉의 박스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많은 감독님들이 여러가지 카메라를 테스트하고요, 저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BGH1.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면, FPV 드론이라는 특수 촬영 분야, 그래서 FPV 드론을 내가 만들려는 광고라거나 뭐 드라마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려고 할 때 연출하시는 감독님들이 기존에 봐왔던 FPV 드론으로 만들어낸, 촬영해낸 영상물들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보셨던 그 영상, 그런 장면을 저희와 같은 파일럿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이런 거죠. 기존 카메라가 할 수 없는 것, 뭐 매빅이라는 센서 드론이나 또는 뭐 카메라를 짐벌에 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무빙 이상의 무언가를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좋은 걸 올려서 뭐 화질만 좋다고 해서 그게 실제 현업에서 유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질도 물론 기존의 액션캠보다 좋으면 좋고요, 그러면서 FPV 드론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특수한 촬영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 FPV 드론으로서, 그러니까 특수 촬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파나소닉 루믹스의 BGH1이 아마도 가장 많이 선택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네마 카메라 중에 가격이, 가성비가 제일 좋고요, 가격이 좀 비교적 좀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불과 한 550g 정도인데, 이런 BGH1 같은 시네마 카메라를 올리는 이런 FPV 드론은 직접 전원을 카메라에 인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빼도 되고, 렌즈 이런 것들 한 200g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600~700g 정도의 가벼운 카메라 셋업, 그리고 이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시네리프터, 이 조합이면 이와 같은 시네마 카메라를 올리고도 FPV가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비행,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기도 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예산이 큰 그런 영상 제작 환경,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라거나 이런 영화 촬영이라거나 또는 뭐 드라마 촬영 이런 데서는 여기다가 뭐 레드 코모도 이런 것들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올리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당한 가격, 그리고 다이나믹한 비행이 가능한가, 기존의 액션캠과는 다른 화질, 기존의 액션캠이 보여주지 못했던 화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권이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파일럿분들, 감독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BGH1이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의 경우는 좀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건, 요건 마포 센서가 들어간 BGH1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쪽에 드론에 올라가 있는 건 PS1H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풀프레임 센서고요, 최대 6K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제가 왜 이 카메라를 BS1H를 이 드론에 올렸냐 하면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서입니다. 6K라는 고해상도로 풀프레임 화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K로 촬영을 하면 크롭이 되거든요. 렌즈를 하나만 사용을 해도 두 가지 화각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풀프레임 센서를 갖고 있어서 렌즈 하나 가지고도 두 가지 화각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의 경우는 BS1H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던 겁니다. 시원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꼽아놓은 게 14mm 렌즈인데 14mm 화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크롭을 하면 대충 한 23, 4mm 정도 될 거거든요. 풍경을 담으면서도 인물을 함께 담기에 적절한 24mm 화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나소닉의 시네마 카메라 BGH1과 BS1H를 활용해서 인물 촬영과 특수 촬영에 적용해 봤습니다. 파나소닉 카메라들은 여전히 현업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는 카메라입니다. 아무래도 결과물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박스형 카메라들은 카메라로서 딱 기본만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그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 어울리는 세팅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FPV 드론 촬영자로서 경박 단소하고 가벼운 무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지상캠으로서의 적용,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와 FPV 드론이라는 특수 촬영 분야의 말이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업들에 꾸준히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결과물도 이후에 공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감성필름님께서 이 박시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스튜디오나 인물 위주의 촬영 예제들을 담은 영상도 있는데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